남몰래 우는 사연 16화 결혼식장 앞에서 도망친 신부 사연입니다. 1장. 서은정 평범했던 날들. 서은정 32세. 서울 망원동의 한 골목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여자. 어릴 적부터 가위를 손에 쥐면 시간이 멈춘 듯 행복했다. 학창시절 다른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은정은 묵묵히 기술학원으로 향했다. 머리를 만지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일이라고 믿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둘이 살아왔다. 가난은 익숙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어머니 덕에 은정도 삶에 투덜대는 법이 없었다. 서울에 올라와 미용실을 차릴 때도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담담히 말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그에게서 고백을 받았을 때도 그런 심정이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자신보다 8살 많은 남자, 안정적인 직장과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은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이면 긴 인생을 함께 걸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됐다. 신혼집 계약도 끝냈고 예물 예단도 생략하자고 합의했다. 시 부모님과의 첫 만남도 무탈했다. 모두가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고 그 평범함은 안온했다. 하지만 평범한 삶은 언제나 작은 균열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그땐 몰랐다. 2장. 약속된 결혼 균열의 시작.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오던 어느 날 은정은 약속된 저녁 식사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무슨 일이지? 은정은 불안했지만 다음날 그는 태연하게 나타났다. 회사 일로 급하게 지방에 내려갔어. 미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변명조차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조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핸드폰을 볼 수 없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땐 자리를 피했다. 은정이 조심스레 묻자 그는 짜증을 냈다. 결혼 앞두고 예민하니까 그런 질문 좀 그만해. 한 달 후 웨딩 촬영을 마치고 식장 계약서를 쓰던 날, 그의 어머니가 슬쩍 던진 말이 은정의 가슴을 쿡 찔렀다. 우리 아들은 예전 여자랑 결혼까지 갈 뻔했는데 하여간 여자는 조심해야 해. 그녀는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애써 넘겼다. 이미 청첩장은 나갔고 친구들과 친척들 모두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균열은 쉽게 덮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눈빛은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잠결에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아. 그 순간 은정은 알았다. 이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몰래 그의 노트북을 열어본 그녀는 결혼 전에 절대 알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보고 말았다. 3장. 돌아올 수 없는 진실. 노트북의 암호는 예상보다 쉽게 풀렸다. 그의 생일 은정이 이미 알고 있던 숫자 4자리. 처음엔 일정표, 회사 업무 문서들. 그 다음 수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폴더를 보았을 때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열어보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녀는 이미 클릭하고 있었다. 사진, 메시지, 백업, 영상 파일. 그의 과거 연인이었던 수진과의 기억이 그 안에 가득했다. 문제는 단순한 연애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3년 전 혼인신고까지 마쳤던 법적 부부였다는 사실이었다. 은정은 호흡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과거의 결혼까지 갈 뻔했던 여자가 아니라 이미 결혼했던 진짜 아내였다는 사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파일. 이혼 서류 2019 PDF. 날짜를 보니 이혼은 단 8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그 사유에는 가정폭력 및 상습적 외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노트북을 덮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은정의 귓가엔 아직도 그가 들려주었던 나는 그런 여자와는 절대 결혼 안 했어 라는 거짓말이 맴돌고 있었다. 다음날 은정은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수진이라는 사람 당신 정말 사랑했던 거야? 그는 순간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지금은 다 끝난 일이야. 혼인신고도 했고 이혼도 했지?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걸 왜 지금 이야기해? 그게 중요한가? 결혼을 하려는 나한테 그게 안 중요해? 그날 밤 은정은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 오래도록 울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시간들이 거짓이었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미래가 두려워졌다. 하지만 결혼식은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하객 명단, 식장 예약금, 청첩장 발송, 드레스 피팅. 돌아설 수 없는 길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이 결혼이 사랑의 결과가 아닌 두려움과 체념의 결과가 되어가고 있었다. 4장. 식장에서 도망치다.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은 맑고 사람들의 얼굴은 환했다. 미용실 직원이 은정의 머리를 말아 올리고 드레스숍 직원이 마지막 핀을 꽂아주었다. 거울 속 그녀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의 심장이 그 순간에도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다는 걸. 은정의 핸드백 속에는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 결혼이 왜 틀렸는지, 왜 도망칠 수밖에 없는지를 담은 진심. 그 편지는 끝내 전해지지 않았다. 식장 안은 벌써 축가 리허설 소리로 북적거렸다. 사회자가 대기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신부님 10분 후에 입장 준비 들어갑니다.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드레스 자락을 내려다본 그녀는 이 아름다운 옷이 자신을 가두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입술을 깨물며 핸드폰을 열었다. 그곳엔 전날 밤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도착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 사람 당신까지 망치게 둘 순 없어요. 그 말이 그녀의 등을 밀었다. 무릎이 풀릴 듯한 떨림 속에서 은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구두를 벗고 맨발로 조용히 뒷문을 열었다. 뒤편 주차장에는 예식장 직원들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은정은 드레스 자락을 들어 올린 채 빠르게 걸었다. 택시를 잡았고 머리를 묶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울역까지요. 하고 말했다. 서울역 대합실 한켠에서 드레스를 벗어 종이 가방에 넣고 편의점에서 운동복과 모자를 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었다. 기차를 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는 신부였지만 지금은 도망자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은정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었다. 기차가 강을 건너고 터널을 지나자 은정의 마음속에서도 조금씩 어둠이 사라지고 있었다. 5장. 제주도 고요한 도피. 기차에서 내린 은정은 곧장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그리고 1시간 뒤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과 하늘 사이에서 은정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은 이게 아니었어. 제주 공항에 내리자 따스한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다. 정신없이 달려온 하루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고요했다. 가방 하나에 드레스와 몇 가지 옷까지만 담긴 채 그녀는 섬의 한 끝 협재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그곳은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다. 정갈하게 정리된 마당과 텃밭, 그리고 바닷소리가 들려오는 작은 방. 은정은 방 한켠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머무는 동안 뭐 하시게요? 할머니의 물음에 은정은 멍하니 대답했다. 그냥 조금만 쉬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후 머리 손질을 도와달라는 이웃의 부탁이 들어왔다. 그렇게 은정은 다시 가위를 잡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울에서 온 미용사라 불렀다. 그녀는 이름조차 말하지 않고 조용히 손끝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만졌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아픔이 있었고 침묵에는 사연이 있었다. 매일 바다를 보며 걷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노을을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상 속에서 은정은 처음으로 괜찮다는 감정을 느꼈다.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에 한 남자가 머물게 되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외모, 혼자 여행 중이라 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자주 은정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미용사였어요? 네, 잠깐요. 은정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그 손길이 무척 익숙하네요. 사람을 살리는 손. 그 말에 은정은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다. 자신을 한동안 잊고 있던 시간에 누군가 그녀를 살리는 사람이라 불렀다는 사실이. 며칠 후 그는 말없이 자신이 찍은 사진 몇 장을 건넸다. 그중 한 장에는 노을 아래에서 머리를 묶고 있는 은정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어쩐지 그 사진을 찢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직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그날들 속에서 은정은 한 걸음씩 진짜 자신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7장. 그날의 진실과 마주하다. 은정은 봉투를 열었다. 얇은 편지지에 또박또박 적힌 필체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가 직접 쓴 편지였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은정아.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난 이미 상처투성이었어. 그 상처를 감추느라 거짓말을 하고 널 속였지. 하지만 너와 함께한 시간만큼은 진심이었어. 그의 고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편지에는 수진과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가정은 곧 지옥이 되었다고.
수진이 그를 떠났고 그는 깊은 우울과 공허 속에서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것이 두려웠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결혼식 하루 전 수진이 날 찾아왔어. 너한텐 말 못하겠지만 그날 내게 진실을 말하라고 했지. 나는 결국 또 도망쳤다.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다. 그날 결혼식 직전 도착한 문자, 정말 모른 척할 거야. 그건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다. 은정은 눈을 감았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믿음이란 게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다. 그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기적인 부탁이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언젠가 너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땐 너도 스스로를 용서해줘. 편지를 덮은 은정은 오래도록 울었다. 미움과 후회의 감정이 함께 몰려들었지만 그의 진심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다. 사랑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기 자신. 이튿날 아침, 은정은 게스트하우스 뒤쪽 산책길에 섰다. 하늘은 맑았고 새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걷자.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없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웃었다. 세월이 흘렀다. 은정은 여전히 제주에 머물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근처 바닷가 언덕 위에 작은 미용실을 열었다. 이름은 바람머리. 바람이 부는 곳에 머리를 기대다라는 뜻을 담았다. 관광객보다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은정은 여전히 조용한 손길로 사람들의 머리를 손질했다. 누군가는 이발을 하면서 남편의 병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식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모든 말을 은정은 말없이 들어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며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어느 봄날 게스트하우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조촐한 제사를 지냈고 은정은 그날 밤 오래된 소반에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올렸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며칠 뒤 오래된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수진. 편지 속 그녀는 조용히 안부를 물으며 당신은 나처럼 도망치지 않았기에 더 멋진 사람이라 적어두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엔 짧은 한 줄. 언젠가 우리 둘 다 정말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 밤 은정은 긴 잠에 들었다. 바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이불처럼 다정하게 감싸주는 밤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봄. 한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낯익은 얼굴 하지만 전보다 부드럽고 맑아진 표정. 은정은 미소 지었다.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숨기지 않을게요. 창밖엔 복사꽃이 피어 있었고 햇살은 그녀의 손끝에 머물렀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다. 하지만 언젠가 도망쳤던 그 길 끝에서 다시 살아가는 용기를 내는 날도 온다. 그날의 신부는 이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조용히 단단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까지 남몰래 우는 사연 16화 결혼식장 앞에서 도망친 신부 사연입니다. 때로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사연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을 알고 나면 가끔 많은 위안이 됩니다. 위안이 되었다면 다음 회를 기다려주세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